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의 낮은 수준입니다. 여전히 최저생계비는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 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지난 3년 동안 평균 중위소득 인상률은 극히 낮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최저생계비는 최저생존만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52만에 불과해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기존 중위소득은 통계지표를 참조하여 결정되는데 작년부터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준으로 인상률이 결정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결국 정해진 낮은 수준의 인상률은 현실적이지 않았고 예산에 끼워 맞춘 결정이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인상률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생계 급여 현실화가 아닌 예산에 맞춰 결정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제도 시행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률을 결정해왔습니다. 빈곤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저소득층의 소득은 격차가 심화되는 현실과 동떨어진 논의를 해온 것입니다. 올해도 또다시 낮은 수준의 인상률이 결정된다면 빈곤층의 삶은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실정은 너무나 가혹하고 안타깝습니다. 주거 취약계층 임대주택에 보험증을 조금 걸고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달에 장애수당과 수급비가 약 75만 원 나옵니다. 그걸 주거비와 관리비와 생활비를 다 떼고 나면 10만 원도 안 남고 다 쓰여집니다. 이런 생활을 365일 반복적으로 하니 눈물이 나고 서럽습니다. 어떻게 해서 살아보려고 발버둥 쳐도 애를 써봐도 빈곤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얻고 가난하면 다 이런 것인가? 원망할 뿐이고 이렇게 어렵게 우리 기초수급자들은 다 죽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 받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도 역시 참 마찬가지겠지요. 예. 우리 다같이 힘을 내어 한번 확 올라가도록 노력해봅시다. 싸움이 필요합니다. 투쟁합시다. 적절하게 요구하고 연대 단체에도 힘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울부짖고 원통함을 소리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야 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내다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 인격을 모욕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사는 사회라면 최저하층 노동자들도 잘 살고 우리도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복지 예산이 골고루 분배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가는 국민을 섬기고 국민을 위해 일하고 어느 곳에 가난한 약자가 있는지 돌아보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같이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직권이 많은 최저생계비 대표 현실화하십시오. 우리의 목소리가 정부의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에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최저생계비 현실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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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 의료급여에서 부양의자 기준 완전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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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비란 사람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것을 누릴 수 있고 행복 추구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지표가 살아가는 그 생계비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은 생계비가 아닌 생명 유지를 하고 있는 버젓이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러한 생활 속에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인상안을 결정하는 그 사람들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현실적이지 못한 그러한
회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 어떠한 것이 부족한지를 아무런 생각 없이 겨우겨우 살아가게 연명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기초생활 생계비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계급여라고 하는 게 법에서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는 생명유지 비용에 불과합니다. 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하루 식비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6,000원에 불과합니다. 그 기준을 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는 항상 이런 코리아나 호텔, 그리고 맞은편 프레스센터, 그리고 저한테 왼편 대화에겐 오른편 식당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요. 한정식당에서 하는데 그 한 끼 비용 대체 얼마입니까?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책정하는 것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정말 필요한 인상분을 모두 반영하는 기본적인 기초적인 조치라도 해달라고 하라고 요구하러 왔습니다. 오늘 1시간 전에 왔었는데 들어가려고 하니까 경찰들이 막더라고요. 매번 보면은 왜 경찰들을 앞세워갖고 뭐가 무서워서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쪽팔리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약속한 거 지켜달라고 말을 하려고 들어가는 것 뿐인데 뭐하러 경찰들을 앞세워갖고 막아갖고 이런 짓을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16년도 탈시설에서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충현입니다. 네, 처음 수급자 신청할 때 저는 너무 비참해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 증명했고 부양후 무죄 때문에 아들, 딸이 있는데 통화도 못하고 단절하고 살고 있다고 그걸 증명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지랄 같은 세상 이걸 다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역사회에 살려고 하면 기초생활급여가 꼭 필요했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라고 생각이 들면서 더럽고 짜증이 났습니다.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람이 겨우 목숨만 부지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영화생활, 문화생활 등 꿈도 꿀 수 없고 국민으로서 조용한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반찬을 하나 사나 먹으라고 해도 그것도 고민을 하고 해야지만 사 먹을 수 있는 돈입니다. 서울의 월세조는 보통 50만원 이상입니다. 잠만 잘 수 있는 한 평밖에 안 되는데도 최저 30만원 이상을 줘야 되고 살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한 달에 52만원고 한 달을 살으라고 합니다. 정부는 약속을 지켜서 빈곤 문제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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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의 달을 맞아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수기 공모전의 대상을 받았던 작품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대상을 받은 분은 이은정님이고 제목은 가족 짐이 아닌 동반자로인데요. 이은정님은 남편과의 이혼을 진행을 하면서 가족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이 이제 연고지도 없는 동네에서 자식과 살아야 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때의 표현을 온전히 아이와 내가 아무런 연고 없이 세상에 툭 떨어진 기분, 그 기분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절망적이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아이에 대한 책임감으로 아이를 가정 어린이집에 보낸 후 복지관에 열심히 문의를 하거나 주민센터에 문의를 했지만 부양의무자가 있기 때문에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겪었다고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른 채 품에 안겨 동그란 눈으로 쳐다보는 아이를 보면서 나쁜 생각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혼이 진행이 됐지만 여전히 부양 의무자 때문에 아이의 이혼한 남편이 아이의 부양 의무자였기 때문에 수급 자격을 받을 수 없다라는 답변을 또 들었다고 합니다. 결국엔 어떻게든 작은 일이라도 해서 본인이 스스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워크아웃까지 진행을 해가면서 이런 어려운 상황을 직면했어야 했고, 운이 좋게 주거비가 들지 않는 주거지를 구할 수 있었지만 이런 열악한 주거 환경 때문에 병원을 가는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또 마땅히 국가가 기초생활과 기초의료를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개인에게 온전히 전가하는 이런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이은정님의 밤은 괴로움의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수기에서 가장 읽는 내내 좀 너무 충격적이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양 의무자로 인해 받아야 할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저 포함 많다면 그 삶을 이어가는 것이 힘든 사람도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이와 사는 것을 선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쉴 새 없는 거절과 쉽지 않은 일자리로 나쁜 생각을 안 해본 것도 아니기에 제발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 짐이 되는 일이 없어지도록 나쁜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게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라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저는 아이와 사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문장에 심장이 떨렸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비수급 빈곤층을 방치하고 국가가 시민들의 기초생활의 보장을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빈곤한 사람의 삶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죽음으로 내모는 죽음을 종용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19의 유행으로 다양한 사회계층의 사회 경제적 위기를 걱정하기 이전부터 빈곤한 사람들의 죽음은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예기치 않은 코로나 사태로 경제 위기 속에 불평등이 다시 악화되고 있다면서 이런 불평등을 줄이는 기회로 오히려 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이 기초법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는 것이 1차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생을 내 큰일 나네. 눈물이 나요. 노점에서 재봉들을 먹고 살았습니다. 작년부터 사정이 안 좋았어요. 왜냐면요, 노점에서 사는데 작년 5월 달에 불이 다 끊겨버려가지고 노점에서 막 울면서 살았는데 그래도 못 살았어요. 그래갖고 저 사는 데는 100만 원에 25만 원 월세 살던 방을 빼서 보증금 없는 고시원으로 방을 옮겼어요. 옮기는 건 이유는 구청 직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되니까 고시원으로 가면 방이라도 하나 줄 수 있을지 모른다 그래서 작년 5월 달부터 지금까지 고시원에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참 한심합니다. 생활비로 사용했어요. 그리고 작년 7월에 시청을 하여서 수급자가 됐어요. 그런데 올해 초 갑자기 수급자에서 탈락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들과 딸이 있는데 아들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탈락한다고 했어요. 아들은 결혼해서 따로 살고 심지어 오래전 사이가 안 좋아 저는 연락도 없는데 아들 때문에 탈락한다는 이유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딸을 통해 아들의 소식을 가끔 듣는데 개인 사정으로 일해서 돈이 들어와도 직원을 나눠주고 뭘 하면 남는 것이 없다는 건다 그러더라고요. 월세 살더라고요. 월세 살면서 세금도 많이 밀렸대요. 수급에서 탈락한다는 소식에 당장 병원 치료 걱정을 들었어요. 작년 3년 전에부터 전 한쪽 눈이 안 보이고 시작했어요. 수급자가 되고서는 병원비 걱정이 줄어들어서 눈을 수술하고
치료를 받고 있었고 수급에서 탈락한다는 소식을 들은 당시에 수술을 남은 하나 또 상대했어요. 그런데 탈락하는 소리가 수술 날짜보다 빠른다고 하고요. 한쪽은 수술하면 충분히 회복해야 한다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의사 선생님의 말에도 불구하고 사정에서 3일 만에 두 쪽 눈을 다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골다공증에다 고관절 수술을 해서 고관절에 인공뼈 수술까지 다 넣어가지고 살고 했어요. 수급이 끊기고 의지적지라는 것을 알게 되어 저는 하려고 해요. 그런데 구청에서 그러더라고요. 나에게 준 수급비를 아들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아주 성실했어요. 그 말을 듣고 신청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열이면 열은 포기한다는 거 구청 직원들도 그러더라고요. 저는 지금 주거비와 노령연금으로 생활비 해요. 주거지에는 고시원비로 나가고 노령연금은 제가 아팠을 때에서 30만 원은 나오는 거기에서 수술비와 생활비 때문에 개인적으로 빚이 돈 있어서 주고 나면 15만 원 남아요. 저는 올해도 제 나이는 77이에요. 살면 얼마나 살다겠습니까? 부디 부양무지를 나쁘게 좀 하나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적인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결정하는 사안 중에 하나는 매년 기준 중위소득을 정하는 건데요. 기준 중위소득은 70여 개 복지제도의 선정 기준이 됨과 동시에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수급비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선이죠. 그래서 이 기준선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한국의 빈곤선 자체가 낮아지는 효과, 더불어서 수급자의 삶의 질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의 삶의 질을 위해서 그리고 기준중위소득을 현실화해서 수급 선정 기준을 비롯한 다양한 복지제도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복지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되는 중생부위 회의는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라 8월이 되기 전까지 한두 차례 정도 더 열릴 것 같은데요. 그때까지 많은 관심을 통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반드시 폐지될 수 있도록, 그리고 최저생계비, 즉 기준중위소득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